네,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우리 지역 역사의 비하인드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전라도 천년여사, 오늘도 임실군 김철배 학예사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안 시골 선비의 일기책 홍제일기, 네. 계속 나눠봐야 될 텐데, 먼저 홍제일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좀 많이 하셨잖아요. 홍제일기 한마디로 딱 정의하자면, 소개하자면 어떻게 소개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홍제일기는 이제 시대의 증언자다. 이렇게, 시대의 증언자. 예,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증언자로 예. 소개할 수 있다. 예. 네. 일기장의 주인공 기행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잠깐 짧게 지난번에 좀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인물이에요? 예, 사실 뭐 기행연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도 여전히 많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족보나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고요. 이제 이 집안은 이제 그 우리 행주기 씨에 속하고 이제 김효명연 기준 선생의 후손이죠. 그리고 보통 이제 행주기 씨 하면은 이제 기대승 선생, 뭐 네. 기호분 선생, 뭐 우리 이제 기정진 선생 이런 분들 잘 알 텐데 사실 고봉 기대승 선생의 형 기대림, 기호분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집안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한 번씩 들어봤을 그 오이길 선생 이분이 이제 기호분 선생 사위가 사위 네. 집안이죠. 네, 그런 집안인데 일부 이제 그 기준 선생의 한 10세 손부터 이제 부안으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이제 현손 고손이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이 기행연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족보에는 뭐 가선대부에 이제 이렇게 그 뭐 임명되었다. 예, 그러나 나가지 않았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제 저희가 찾기가 참 어려웠고요. 나중에 네. 이제 후손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이제 공명첩 하나를 이렇게 얻었던 것 같은 이런 가선 대부분 뭐 높은 거예요? 3품 정도 되죠. 3품. 예. 네. 그러면 이제 선비이셨나 봐요. 기행연이라고 하는 분이. 이 사람은 이제 과거 급제는 못해요. 네. 그러나 이제 꾸준히 과거 공부를 해왔었고요. 1875년 정도 되니까 그때 한 30 몇 살 정도까지는 계속 과거 공부를 했는데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과거 공부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과거는 이제 포기했던 것 같고 그래도 이 사람은 이제 죽을 때까지 네. 이제 유학자로서 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이분이 그렇게 뭐 어떤 높은 관직을 가졌거나 이런 분도 아니시잖아요. 예. 근데 이분의 일기장이 지금 100년, 1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금 보존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관됐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져요. 참 우연하게 이 자료를 얻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같은 동학렬대에 이제 기항연이라는 사람이 있고 기행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소장자의 선대 어르신 중에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기항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일기를 계속 읽어다 보니까 기항연이 죽었을 때 종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항연이 아닌 거죠. 그렇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족보를 다시 뒤지고 해서 족보 이름으로 기태연이라는 사람을 찾아요. 네. 그랬더니 거기 밑에 이제 초명에 행연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 있어서 저희가 찾았는데 사실은 기항연하고 기행연하고는 이게 사촌지간인데 그 아래에서 양자가 왔다 갔다 해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양자를 얻었던 집안으로 이 자료가 이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이렇게 이제 150년 지금 뭐 예. 시기가 처음 쓰여졌던 때부터 생각을 하면 그렇죠. 150년 가까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계속 보관이 됐는데 집안에서 어쨌든 대대로 가보 형태로 이렇게 보관을 했나 봐요. 집안에 가면은 지금도 자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예. 그 기행연 이분의 일기 말고도 다른 분의 일기 같은 것도 좀 있어요? 지금 그 집안에는 그 이제 1920년대, 1960년대 해가지고 세종, 3종에 걸쳐서 약 100년간의 일기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젤로 이렇게 막 갈겨 쓴 이 자료를 먼저 이제 접한 거고요. 네.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확인해야 될, 해석해야 될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는 셈이네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 일기가 행초서로 쓰여져 있어서 좀 해독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행초서가 뭡니까? 이제 뭐 이제 한자의 필기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음, 사실은 이제 글씨체라고는 건 이제 개인의 뭐 성향이 있고 악필이고 이래서 사실 읽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초서는 이제 초서를 쓰는 법칙이 있어요. 음, 예, 그래야 이제 상대방도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초서를 이제 공부한다 생각하고 이 자료를 시작을 했던 거고요. 이제 네. 읽다 보니까 재미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음, 더 접근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를 다 탈초까지 하게 됐네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어쨌든 이게 알아보기 쉬운 그런 글씨체는 아닌. 예, 그렇죠. 예. 예. 이 일기가 쓰인 시기가 1800년대 중반 정확히 좀 언제부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866년부터 1866년 3월부터 1911년 12월 31일까지 썼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일기를 1부와 2부로 나눈다면 아무래도 그 나누는 기준점 거기는 동학농민혁명. 저는 이제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이제 한국사 시대 구분으로 이제 개인의 일기를 구분하는 것은 좀 미안한 일이죠.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예, 이 네. 사람이 이제 22~23살부터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68세 이 정도까지 썼는데 보통 뭐 개인은 10대, 20대, 30대 뭐 이렇게 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제 1894년까지는 마치 이제 혁명이 일어날 것 같은 그리고 이제 거기로 치닫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마구 나오는 막 이런 네. 느낌으로 사실은 봤고요. 1894년이 넘어가고 나서는 분위기가 또 바뀌어요. 음. 이제 그때부터는 거의 뭐 의병 운동하고 경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조선 시대 이거를 해도 이 경제사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데 음. 그런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근대와 겹치고 일본과의 관계도 겹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문제가 이제 아주 첨예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기행연이라고 하는 분의 이제 개인적인 감상뿐만이 아니고 당대 시대상, 사회상을 그대로 이제 담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네. 저희는 이제 혹시 이것을 보면서 사실 개인의 이제 좀 뭐 감추고 싶은 이런 음. 내용이 있으면 저희도 참 조심스러운데 이걸 소장하고 계신 분이나 연구하는 사람도 좀 조심을 해줘야 되는데 다행히 이 글에는 가정사나 네. 이런 것들에 그런 건 대해서는 없습니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네. 아주 건조하게 썼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이제 부안에서 사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 부안의 이제 생활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유독 일기에 많이 등장하는 장소가 있다면서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생활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근동에 주산면 일대 뭐 예동이니 양산이니 이런 데가 가장 많이 드러날 거고요. 저는 이제 좀 특별하게 봤던 것은 이제 줄포가 자주 등장해요. 줄포. 예. 네. 줄포 하면은 뭐 저희는 이제 뭐 좀 멀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음. 하고 이제 뭐 김성수 네, 인천 김성수의 이제 자란 곳 네. 간제 전후 선생이 이제 바다로 나가기 전에 좀 머물던 곳 뭐 이런 정도 이해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줄포보다 곰소가 저희한테는 더 유명하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계속 줄포가 나와요. 거기 가서 음. 술을 먹고 옵니다. 줄포에서. 예, 그럼 부안 경내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 줄포였나 보네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줄포를 이제 기행했던 이런 사람들의 글에도 이제 술, 미인, 음악 음. 이런 얘기들이 좀 자주 등장해서 네. 일종의 유흥가. 아무래도 이제 네. 거기가 포구가 있었고 음. 조창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팔도의 돛배들 네.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에는 돛단배, 음. 돛배하고 조은사 이런 네. 사람들이 그냥 팔도에서 몰려들어서 성시를 이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네. 생각보다 굉장히 활성화됐던 포구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줄포가 이제 항구루스 기능은 안 하잖아요. 지금은 저도 이제 한번 네. 답사를 갔었는데 이제 다 메꿔져 가지고 음. 지금은 이제 생태공원으로 완전히 조성이 됐더만요. 네. 근데 당시에는 이 줄포항이 상당히 좀 이 그 각종 이제 뭐야
각 팔도에서 올라오는 이 산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서 모이는 그렇죠. 조창의 역할 예. 이런 것들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훨씬 뭐 그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컸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이거 하면서 거기를 이제 조사를 하고 나중에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하는데요. 이제 그 현지에 가서 뭐 일본 강정기대 우체국이나 뭐 창구나 이런 것도 좀 봤는데 어르신들 말이 뭐 군산보다도 훨씬 활성화됐었다. 아, 군산보다 예, 활성화됐었다. 그렇게까지 네. 얘기를 할 정도여서 음. 나중에라도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외국의 배들 특히 청나라 어선이라든지 예. 또 외선도 드나들었다 이런 기록도 있다면서요. 이게 저희는 뭐 그 이제 우리 1876년 이후에는 이제 일본인들이나 외선들이 이렇게 자주 등장할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일제 여기 그 홍제일기에는 이제 일본 상인들이 그렇게 내륙 깊숙이 아니면 이제 배를 타고 움직였다는 기록은 사실은 일찍부터 나오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이제 청나라 상인들이 와서 이제 쌀을 이제 바꿔갔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자급자족 시대에 이제 청나라 상인들이 쌀을 가지고 나가면서 쌀이 중요해지면서 이 사람이 계속 일기에 이제 이 고가를 계속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했었는데요. 네. 나중에 이제 1893년 정도 해서 외선이 이제 저기에 등장을 해서 이제 이 기행현 선생이 이제 동료들과 같이 진짜 구경하러 가서 몰래 배를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장면을 네. 좀 써놨고 한 수만 량이 있었다. 음. 그런데 전부 쌀로 바꿔간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개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개항 이후의 생활상 뭐 이런 것들도 좀 자세히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아 이게 좀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일기를 하면서 참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개항이라든가 이제 그 한일 강제 네. 병합이라든가 뭐 이런 시기에 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개인들이 느끼는 그것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네. 예, 오히려 그냥 생활의 연장일 뿐이죠. 다만 이제 이 홍제일기는 이제 1866년부터 1911년까지 이렇게 썼어도 1874년부터 80년도까지 한 6년 정도 일기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개항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긴 어렵습니다만 다만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그 시기의 일기는 책력에다 써놨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다 이제 썼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찾지를 못한 거고요. 아마 네. 이제 그것은 유실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매번 그 이 사람이 이제 그 시기가 계속 가뭄이 이제 지속이 되는데 네. 뭐라고 하냐면 병자년 가뭄보다 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기에 이제 가뭄의 인식이 이제 몇 번 큰 가뭄이 있었을 텐데 1876년 가뭄이 좀 컸을 것 같고 네. 1888년 가뭄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병자년이라면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1876년. 1876년 예. 그게 병자년. 그러니까 예. 그때 가장 가뭄이 심했고. 아마 네. 이분이 느꼈을 그 네. 가뭄이 가장 심했던 시기가 그때였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좀 더 심해지면 그때보다 심해. 네. 그때보다 심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좀 다소 나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1876년 병자년에 가뭄이 심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다른 사서라든지 우리가 역사에서 연구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이 흔히 있었어요? 방공령이라고 하면은 이제 네. 1889년에 있었던 방공령을 이제 역사에서 가장 많이 배울 텐데 네. 사실은 1875년이나 74년 이때에도 계속 방공령이 내려집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유출을 해서 이제 한 지역의 경제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공식의 이제 방출을 막는 것은 계속 조치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농민혁명의 사실은 전조가 됐던 셈인 거고. 예, 네, 그렇죠.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부안의 이제 개항을 전후로 한 부안 지역의 생활상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었다 이런 말씀드렸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조선 후기 양반들에게 최대 이슈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원납전. 네. 뭐 이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일단 네. 원납전 자체가 뭔지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원납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의 종류가 아니고 이제 납부하는 형태를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자발적 기부금 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아, 원하는 대로 납부하는. 예, 원해서 이제 납부하는 네. 이런 형태인데 사실은 그 이 원납전을 이제 발행하려고 했던 것은 원납전을 이제 요청을 했던 것은 이제 흥선대원군이 당시에 이제 고종의 아버지로서 이제 신정왕후가 섭정할 때 사실 정계에 진출을 못하지요, 친구니까. 그런데 이제 신정왕후가 이제 익종의 유지가 경복궁 중건이다 이런 명목으로 해서 이제 그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의 책임을 좀 맡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재원을 마련할 때 이제 기부금으로 이걸 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되질 않죠. 그래서 네. 이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당백전이라고 하는 진짜 화폐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납전과 당백전이 이제 그 시기를 풍미하게 됩니다. 네. 그 외척이 이제 득세를 하던 시기, 안동김 씨가 세도가로서 예. 위명이 자자했던 예. 그 시기에 이제 그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제 흥선대원군이 새로운 자기 지지 기반들을 만들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왕권을 강화하는데 경복궁 중건이 필요했고, 그렇죠. 이제 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게 원납전. 예. 네. 이제 당시 왕실에서 먼저 이제 한 10만 냥을 내놔요. 네. 우리도 내놨으니까 너네도 내놔라 이러는 건데 사실 원납전이 이제 계속 뭐 잘 거치면 좋은데 네. 내는 사람이 또 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해 뭐 한 500만 냥 들어왔다면 그 다음에는 100만 냥, 그 다음에는 60만 냥 이렇게 이제 줄어들어요. 네. 그 줄어들면 이제 사실 그 저기 경복궁이 바로 만들어지면 최고 좋은데 네. 중간에 한번 불탑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용이 이제 그 시작을 했는데 끝마칠 저기 멈출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원해서 납부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원망의 원납전이다 뭐 이렇게 사실상 하는 거고요. 강제로 부과되는 예. 이제 그런 예. 경우였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네. 이제 일기에 이제 차곡차곡 좀 나오죠. 그러니까 부안에도 이제 원납전이 거쳤다 이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렇죠. 양반들을 대상으로만 거친 겁니까? 아니면 일반 서민들도 그 이제 원납전을 낸 거예요? 보통은 이제 양인이면 다 양인들. 돼요. 보통은 이제 네. 원납전은 그냥 이제 뭐 자발적인 거였는데 이게 이제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그 현에 부과가 할당량. 되고, 네. 부과가 되고요. 그래도 사실은 그걸로 부족하니까 이제 15세 이상 이제 남자는 무조건 한 냥씩 내야 되는. 15세 이상은. 네, 그래서 인두세 같은 성격으로 네.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세금 아닌 세금이 늘어난 거죠. 이것은 세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5세 이상, 이게 보통 16세 이상이 정남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부과를 하는 거니까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유학전, 네. 그리고 이제 왕실의 경복궁을 중건하니까 이제 왜 공신들의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수십 대가 지나도 공신 후손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훈예전 뭐 이렇게 해서 자꾸 명목을 각종 만들어서 명목의 세금들이 예. 네, 늘어나게 되고. 근데 이제 아까 그 15세 이상한테 한 냥씩 부과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 한 냥의 가치가 그거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이제 조석가로 봤을 때 이제 그 한 석이 보통 나락 두 가마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석에 보통 6냥에서 8냥 이 정도 거래가 됐고요. 이제 가뭄이 굉장히 심했을 때 한 20냥까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동학농민혁명 전에. 그런데 이제 만약에 6냥에서 8냥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이제 10분의 1이 네. 그 한 냥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때 당시의 쌀값과 지금의 쌀값을 단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은 예. 워낙 이제 쌀값 저고가 예, 정책 그렇죠. 때문에 예. 쌀값 자체가 떨어져 있는 거고, 예. 당대 쌀 한 가마니 예. 뭐 이러면 이제 그 대부분의 이 평민들, 예. 서민들 계층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저기 만약에 이제 이 쌀값으로 뭔가를 이제 물건을 교환하는 네.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저희 여기 이제 자료에는 목화, 뭐 담배도 좀 나와요. 그리고 소가 한 번씩 등장해요. 근데 이제 기록에는 이제 그 시기 원납전 납부할 시기에 석탄우라고 하는 것이 고창에 있었는가 보죠. 석탄우요? 예, 이제 네. 그런 명칭은 처음 들었는데 아마 까만 소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흑소, 그건, 직소. 예. 네. 그것이 한 84냥 정도 거래가 됐고,
이제 집은 그보다 훨씬 더 적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나라 이제 조석으로 생각하면 한 뭐 8석 이 정도가 이제 소 한 마리 가져오는 이런 네.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 홍제일기에 보면 그 또 뭐 만냥, 3만 냥을 완납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면서요? 저도 사실은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홍제일기에 그 흥덕현 전체에 부과된 이제 원납전이 1만 3천 냥이었어요. 지금 고창 흥덕. 예, 예. 네. 흥덕현에만 이제 거기는 이제 세 현이 합쳐서 고창군이 됐으니까. 그런데 한 개 현이 전체 낼 원납을 네. 부한분 두 분이 1만 냥, 3만 냥 해서 4만 냥을 냅니다. 네. 아니 그 정도의 재력이 있었다는 거네요. 어, 근데 이제 저기 그 네. 부안을 가보면 잘 아시겠지만 바다도 있고 네. 산도 있고 평야지대도 있고 그래서 음. 사실은 천혜의 고장은 고장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바닷가에서 나오는 소출이 뭐 생각보다 많고 그 넓은 갯벌에서 나오는 거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은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정도면 네. 이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재력가다 이렇게 좀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이 신씨 집안인데 영월 네. 신씨 집안인데 뭐 영월 신씨 하면 우리 이제 고창의 신석정 선생 많이 이제 떠오르긴 해요. 그런데 네. 아직 그 저희가 이제 그 영월 신씨 집안의 이 구체적인 조사를 못해서 이제 당사자가 이제 어떤 분인지 이런 네. 것까지는 아직 완전히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당대의 이제 호남 그 민들 예. 평균 소득이 예. 전국적으로 볼 때 좀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갔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사실은 축적되어 있지 않고요. 이 지금 그 동학농민혁명 이전이나 이후에 이제 그 우리 경제가 뭐 물가가 앙등했다 이런 기록도 사실은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한 45년간 물가표를 나타낼 수 있는 기록이 이게 거의 최초입니다. 지금 현재 네. 나와 있는 걸로는.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지금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정확히 추정하기는 좀 예, 어려운데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보통 한 사람에게 이제 한 냥이 부과됐고 예. 당시 이제 쌀로 치면 뭐 한가마니까지는 안 되지만 예.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만냥, 3만 냥을 한 사람이 완납할 정도 되면 이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 이렇게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당시 이제 부안의 생활상 경제력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그런가 하면 또 일기장에 심심찮게 당시 서울 소식들이 좀 실려 있다고 들었거든요. 보통 이제 이 양반이 이분이 이제 그 소식을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서울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실로 기록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한 3, 4일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서울에 서울에서, 있는 네. 그 이야기가 이 사람까지 접해서 일기에 딱 쓰여지는 음. 시기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보력에 대해서 저희가 참 놀라웠고요. 아니 서울에서 부안까지 정보가 좀 어떻게 전달이 됐는데 3일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왜 흔히 말하는 기별을 보낸다, 네. 아니면 뭐 조보다, 음. 관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조선 시대는 관보라는 말은 잘 안 썼고요. 이제 조보라는 말은 많이 썼었거든요. 조보. 예, 네. 그래서 그 승정원에서 이제 필사를 해가지고 관하에다가 이제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식간에 이제 파발이나 아니면 역을 네. 통해서 각 관하에 이제 들어가면 각 음. 관하에서 이제 부안으로 오는데 문제는 이제 부안에서 이분까지 어떻게 이제 연결되느냐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이분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제 오위장이라고 하는 당시 이제 오위에 이제 관리를 지냈던 이런 사람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면서 네. 이제 자료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 일기에는 뭐 경문 같은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이제 요약해서 쓰는 게 아니고 네. 완전하게 필사된 자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후딱 보고 베끼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고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 네.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한양에서 일어났던 소식들, 주요한 정보들이 이제 조보라는 형태, 그 말씀하신 조보라는 형태로 각 지역으로 이제 전파가 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전파가 된 것이 이제 하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지역으로 전파된 걸 기행연이라고 하는 이분에게까지 전달되는데 그건 어떻게 전달됐는지. 아 네. 이분은 이제 사실은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 뭔 일을 하냐면 조세하고 조창 관련된 일을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그럼 관료로서 일을 하셨네요. 근데 사실상. 관료가 네. 아니고 근데 이분이 이제 정식 관료 이제 임명장을 받은 것은 1889년 정도에서 훈약 이 정도 받아요. 훈약은 뭐냐면 네. 지금으로 말하면 이장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관료가 아니라 향리. 관아 예. 네. 근데 이게 이분은 그런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음, 저기 그 향교하고 서원을 계속 출입을 하거든요. 이 네. 향리로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흑지 이제 그 중간 관리층 이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유림의 세계에 이제 발을 못 붙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분은 끊임없이 그런 걸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조금씩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아마 이제 정보가 유통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 그런 부분은 뭐 추가적으로 예, 좀 연구가 예, 진행이 되면 예, 좋을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네. 어쨌든 역사학자로서 이 홍제 일기를 좀 살펴보셨을 텐데 좀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1911년 12월 31일 날 일기가 끝나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발견한 게 2012년이에요. 딱 100년 후에 저희가 발견을 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탈초가 끝나고 아마 올해부터 번역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저는 이제 홍제일기라고 하는 이 프리즘을 통해서 부안이나 전라도나 아니면 그 시대를 이렇게 여러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노력을 좀 더 해서 이제 연구자들의 이제 작은 현미경 네. 이걸 통해 가지고 여기서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이것이 이제 마치 이제 선행처럼 돼서 다른 사람들의 자료들도 끊임없이 이렇게 나왔으면 하는 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조명받지 못했던 자료들도 전국적으로 존재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홍제 일기를 계기로 해서 그런 예. 자료들이 좀 수면 위로 네. 드러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제보해 주세요. 네, 전라도 천년여사 홍제 일기를 통해서 당대의 생활상, 사회상 함께 살펴봤습니다. 임실군 김철배 학예사였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